우리가 남편 외도의 발견 과정에서 이런 5가지 사례만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발견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주의해야 될 거. 뭐가 있냐면, 문자 카톡 밴드 관련되는 거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막 이럴 수 있어. 블랙박스니 뭐 전화통화니 뭐 이렇게 다 녹음 듣고 뭐하고 이랬던 거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사고 나서 뭐 카메라가 이렇게 되고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봐. 근데 특이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상관요. 사람이고 인간이죠. 다른 거는 사람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친구, 지인, 인간이죠. 응?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상관녀가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을 것 같아요? 왜? 남편은 한판 붙은 거예요. 남편과 상간녀가 얘가 너 왜 이혼 안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끼 아저씨끼 막 둘이 치고받고 막 싸우다 보니까 상간녀 승질나가 이 여자 뭐하라 그랬어요? 이 여자도 관계 중독이잖아. 중독증이잖아. 이 중독이야 중독. 중독은 뭘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히스테리 등반한다 그랬잖아. 히스테리. 스트레스 받은 히스테리 그냥 가는 거야. 아주 미쳐 죽겠는 거야. 미쳐 죽겠으니 이 히스테리 미쳐 죽겠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해소를 했어 이번에? 이 미쳐서 단단히 미친 거야. 아내한테다가 이 한간녀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누굴 공격해? 아내가? 남편이 이빨 공격을 하니까 얘는 째까닥 갖다 붙지. 다 노림수가 있다니까? 여기에 반응을 안 해버리면 얘 이상해져. 얘도 반응, 그랬냐? 또 기다려. 내가 죽이러 갈 테니까. 남편 가만히 둬. 혹시 전화 오지 않았냐?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야, 이거? 그래서 좀 이상해. 이 사람을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관계 중독자들이.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즐겁고 재밌고 관계 중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집에 막 찾아가요. 네 남편 좀 데리고 가라고. 응? 네 남편 나한테 좀 그만 연락 좀 하게 해달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합니다. 이 아내 미쳐 죽죠 당연히. 미쳐 죽죠. 이렇게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이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자기가 취하려고 드는 거예요. 왜? 이 적이잖아 원래. 그죠? 적을 만들면은 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돼요? 적의 적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법에 나오는 건데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이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간녀가 전화를 했다 또는 뭐 연락을 해서 아내가 외도를 알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상간녀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없어요. 이 히스테리에 들어가 있거든.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을 끌어안아 버리면 돼요. 그럼 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미쳐 죽을까 일단 끌어놓고 여기를 딱 남편 스스로가 차단. 왜? 의문분이 되면 되거든. 그래서 아군이 되고 여기가 아군이 되면 이 여자 뭐가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적이 돼요. 그러면 남편이 끊어버려요. 남편이 분명히 끊습니다. 끊어놓고 조져야죠. 끊어놓고 죽여야지. 왜? 저기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 돼요. 반드시 끊어놓고 둘이 해결하려고 들고 찢어먹든 볶아먹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찢어먹고 볶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길 끊어버려요. 이 남편. 왜? 이 여자에게 이 남편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남편이 감당이 안 돼. 왜? 히스테리 때문에 이미 히스테리가 이 남편에게, 그 다음에 이 아내에게까지 전달이 될 정도의 히스테리라 그러면은 이 남편 감당 못해요. 이 남편 잠자고 있을 때 뭐 살인사건 날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 그러고도 남아요. 눈에 매린 게 없거든요. 예, 잃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잃을 게 너무 많아. 이 여자에게 이 남편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노리게 된 거야. 이 남편이. 그걸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용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단절시켜놓고 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단절시켜 놓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이 단절은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스스로가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상간녀가 연락이 와가지고 외도를 알게 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여자들은 더 미쳐 죽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남편한테. 자, 요것도 단절시키는 방법이 재밌는 게 있어요. 요 남편 있잖아. 남편은 절대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상간녀는 죽으러 공격을 해야지. 그래서 좋은 방법이야. 얘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죽으라 그냥 괴롭히는 거야. 그럼 남편 엄청 괴롭힐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포용해줘. 그리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면 또 포용해줘. 이 남편한테 예전은 뭐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원흉이잖아. 근데 관계 중독은 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스트레스가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간녀가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완전 상간녀 관련된 이름 앞에 성만 나와도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 그러면 가서 만나라? 안 만난다니까. 가라. 딴 년을 만나더라도 그 애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정돈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패기 시작을 해야 돼요. 미친 개 잡을 때는 어떻게 미쳤잖아. 관계 중독은 생각에 치매가 들어가 있다니까. 미쳤다니까. 그래서 제정신 못 차리고 뭐야. 정상인으로 왔을 때는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을 마구마구 저지른다니까. 미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미친 개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들고 쫓아가면 잡을 자신 있어? 절대 안 잡혀. 삼겹살 구워주고 일로 처음엔 안 와. 저게 의심을 또 잘해요. 또 요 미친 요게. 그래서 처음엔 안 와. 삼겹살도 구워주고 항상 생글생글 놓고 뒤에다가 야광미 이따만한 거 딱 구워다 놓고 챙겨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야금야금 이렇게 먹어. 쓰다듬어 주니 입도 좋아해. 막 웃겨주고. 그러면서 여기다 뭘 해주면 됩니까? 개목걸이 이렇게 딱 채워서 좋아가지고 막 해서 이제 일단 묶어놔. 그리고 난 다음에 몽둥이를 딱 꺼내들면 그때 도망가려고 이제 막 하잖아. 근데 뭐 이미 걸렸잖아. 제발 거의 죽이면 안 되고 조금만 움직이면 한 대 때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한 대 때리고 도망도 못 가. 그래놓고 한 대씩 때리는 거야. 그러면 조금 지나면 수능한다니까. 안 미쳐. 멀쩡해. 그러고 나서 이제 목걸이 풀어놔도 안 도망간다니까.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 이게 관계중독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절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도 저 사람도 분명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까? 착각 그만해. 그렇게 수능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 아니라니까. 그래서 외도에 관련돼서 나올 때 남편 그래 이제 치료 끝. 제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 치료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미쳐있는 상태라니까. 남자는 미쳤다 말이 좀 이상하다. 비정상과 정상에 관련되는 거는 백지한장 차이예요. 오늘까지는 미쳐있다가 갑자기 내일 정상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언제 들어올지 나도 몰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여자들하고 감정이 지속돼서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휙. 근데 여자들이 안 믿기지. 왜 여자들은 서서히 뭔가 변화의 조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서서히 바뀌는 게 보여야 되거든. 여자들은 그게 맞아.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휙 끝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얘 미쳐 죽는 거야 또. 정상됐으니까 정상되고 나니까 더 미치겠거든. 그래서 다시 비정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비정상으로 가고 나면 정상으로 다시는 안 와요. 왜? 거기 가봤거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 그건 이제 대책법이고. 어쨌든 상간녀에 관련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문제 생겼다. 오히려 이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기 쉬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상간녀 여기에서 발견 과정에서 인간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외도일 뿐이야. 그런데 이제 상간녀에 전화 왔을 때는 상간녀 여기를 공격 대상으로 잡고 남편을 끌어안아야 돼요. 이게 아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남편 잃어요. 남편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남편은 상간녀한테 이미 뭐가 잡혔어요. 왜?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뭔가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간녀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히스테리를 부려서 아내한테 이 정도 공격했으면 뭐 자기가 가지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포용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이걸 끊어낼 수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거든, 남자들은. 그거를 참고를 해주면 되고, 또 하나가 이 친구나 지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친구나 지인이 아내의 친구 또는 아내의 지인이야. 응? 요게 이제 여자야. 아내의 친구나 지인인데 여자친구나 여자 지인이라고 해.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아내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딱 맞아요. 얘 행복한 거 싫어요. 얘 행복하게 사는 거 꼴배기 싫어. 그래서 니 한번 뒤져봐라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럼 알고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럼 이걸 과연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련되는 거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안 알려줘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안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만 그냥 대책 없이 알려주는 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고민을 좀 해봤어. 고민해보고 나서 이렇게 알려줬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행복 깨는 거예요. 행복을 이 여자가 이 아내한테 행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요 친구나 지인이 남자야. 남자인데 이렇게 아내한테 또 알려줬어. 요 아내는 요 남자의 상간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차피 행복을 깨뜨리는 일이거든. 알려주는 거는 행복이 깨지면 이 여자 어디 가요? 내가 뭘 해주면 돼? 내가 알려준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란 건 상의를 해요. 의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알려준 사람이랑 의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여자, 아내는 이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남자일 경우. 왜냐면 이미 잘못하면 타켓이 됐다는 얘기예요. 타켓이라는 말 아시죠? 이걸 깨놓으면 이 여자가 갈 데가 없어요. 분노와 상처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내의 친구나 지인인 경우는 좋다 이거야. 남편의 친구 또는 지인. 여기에 만약에 여자야. 그럼 이 여자와 이 남편의 관계는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친구나 지인이 남자야. 볼 것도 없어요. 이 남자는 무조건 이 아내에 대해서 흑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제일 나쁜 새끼예요. 제일 나쁜 놈. 이런 경우에 외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계속 의논하고 뭐하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 아내는 몇 번 줘야 되거든요. 한 번 상담할 때마다 한 번씩 주면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왜? 이 아내는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알려줬으니까.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쌈박질하고 있겠죠? 남편은 계속 쌈박질하자. 그거 누구랑 의논할 거예요? 어차피 알고 있는 사람이랑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해주면 돼요.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겪어봤죠? 막 새벽에 확 올라왔어. 집안 한번 뒤집어 엎을래?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새벽에. 그럼 그 남자가 와요. 새벽에. 자기 집은 사는 거야. 자기 집 놔두고 온다니까요. 왜 올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 친구 지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외도 발견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놀랍게도 상담도 잘 안 해요. 왜? 의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문제 해결 하나도 못하면서 난리 납니다. 이런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기 무조건 적은 거 찾아가야 돼요.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왜? 상처만이라는 놈이 쌓일 시간이 없어요. 이미 다 망가져버려가지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질 않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친구와 지인이 알려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친구와 지인이 만약에 알았어. 그러면은 알리기 전에 진짜 신중해야 돼요. 이거는 한 번 알리면은 돌아킬 수가 없어요. 그 가정 하나가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지우질 않고
이 상간녀가 전화가 온 경우, 그 다음에 친구나 지인이 알려준 경우, 요거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지우질 않은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거를 참고를 하면 돼. 특히 아내의 친구든 지인이든 남편의 친구든 지인이든 그 상대가 알려준 사람이 남자다. 볼 것도 없어요. 쓰레기. 남자들 세계에서는 취급도 안 해주는 쓰레기예요. 그것만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발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의외로 많구나.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요. 이게 차라리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네. 찌질이죠. 잘 봐요. 상간녀가 전화한 거랑 같아요. 상간녀 만약에 남편이 알려줬어. 이 남편이 상간녀를 보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 할 때 상간녀에 이 관련되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상간남이죠. 아니, 그 아내고. 이게 상간남이잖아요. 상간남 어떻게 하지 못하겠으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요? 상간남의 아내한테로 연락해가지고 네 남자 좀 통제해라. 얘 좀 못 만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찌질이. 찌질이 새끼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이 여자가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거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내가 알면은 이 아내가 상처 있다. 공격을 하게 되면 얘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잖아. 얘 이미 여기 끊어놨고 둘이 붙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알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 남편은 아내 외도에 준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돼요. 남자는 다른 건 다 둘째치더라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도 자기 아내의 허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 허물을 타인 누군가에게 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돌아오질 못해, 그 아내가. 그래서 자기 기분 내키는 데로 가서는 아내 외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차라리 내가 숨 넘어가 뒤지도 괜찮아요. 그건 살리면 되니까. 그런데 아내에 관련된 걸 누군가에게 했다. 돌아오질 못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남편들은 기분파들이기 때문에 치료만 하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지 잘 살아요. 잘 살지 못할 거라는 이게 확신에 들어가가지고 안 돌아오려고 그래서 탈이지. 근데 여자들은 아예 놔버려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거 굉장히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 남편은 지 안에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누구 힘을 빌리는 거예요? 상간남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 제일 찌질이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진짜 가서 한번 붙어야 되는, 그래야 자기 와이프 뭐 할 거 아니에요. 와이프 조금 힘들어지면 쭈르륵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겠네. 그게 요 외도에 관련된 걸 대응하는 놈만 딱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슷해요?